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먼저 친환경 차량 관련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친환경 차량 하면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엔 전기차만 좀 주목을 받고 수소차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엔 한 3만 5천 기가 넘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동네마다 있는 거죠. 근데 수소차는 충전소가 12곳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중요한데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 그럼 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냐? 아무래도 수소를 충전할 때 고압으로 충전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화학 시간에 배우듯이 수소라는 게 지구에 존재하는 원자 중에 가장 활발하게 다른 원자들이랑 반응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보통 물이나 다른 형태로 다른 것들이랑 반응을 되게 잘하죠. 그래서 수소가 반응성이 크다는 건데요. 예. 이걸 더군다나 반응성이 큰 수소를 고압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그래서 충전소를 건설할 때 아무래도 주변에서의 이런 어떤 허가를 얻는 것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악순환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회사들에서 자동차 회사들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용차로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은 딱 하나고요. 예. 토요타도 딱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택지가 좁은 부분, 이것들이 또 하나 수소차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수소차의 그 미래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이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가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면 친환경이라는 장점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 번 충전을 하면 더 오래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수소차가 들어오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예. 상용차, 저희가 생각하는 트럭이나 이런 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소가 아무래도 수소 자동차가 고효율이고 고성능이고 그리고 충전 같은 것들이 한 번 하면 오래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용차에 활용하는 것이 어떻냐. 그리고 상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승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충전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지만 상용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중심으로 충전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상용차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수소차가 좀 발전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중단거리는 전기차가 맞고 그리고 장거리나 아니면 대용량 차량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맞는 이런 역할 분담이 어떨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산업계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의견이 현실화가 된다면 뭐 국내 기업 또 산업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세요? 이게 수소차가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산업 범위가 광범합니다. 예. 왜냐하면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소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랑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묶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수소를 떼어내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반하고 충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계에 전반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소차를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스위스 같은 데다가 수소 트럭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꽤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소차의 발전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기차가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가는 좀 흐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인기를 한창 끌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크게는 과잉 생산 아닐까 싶고요.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좀 과잉 생산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차 전지 생산 지수 같은 것을 보면 올 3월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4개월 연속 생산 지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도 4월 이후로 한 3개월, 4개월 연속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래도 좀 생산 과잉이 누적된 게 아닌가. 여기다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여러 가지 소재들이 사실 중국산 소재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연관돼서 좀 더 제재 가능성들이 높은 좀 미국에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과의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미국에 직접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합작법인을 서해안
만들어서 예. 그런 쪽에서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같은 것들도 좀 올라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조금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황제주로 불렸던 에코프로가 100만 원 아래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네네. 실망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어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뭐 사실 국제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악재들이 많은데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 과장해서 보면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 최근 들어서 주가를 계속해서 눌렀던 부분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갈 건지 예,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좀 완화된 연준 의사들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는 8월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가 아니고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상당히 누그러진 발언이고, 최근에 뭐 보스턴 연준 총재 발언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이게 금융시장에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사후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올린 것이 발견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되돌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숨통을 터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초순에도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12개월째 수출 감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반등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지금 1일에서 매달 1일에서 10일까지 이제 속보치가 한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매달 처음 3분의 1 속보치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작년 같은 월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4% 정도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수출이 한 28% 줄고 대중 수출이 한 17%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오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중 수출, 반도체 수출인데 예. 이 두 부분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결국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상저하고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이제 상저하고를 너무 고수하기는 좀 이제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약간 들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예. 부동산 발로. 거기다가 미중 이제 무역 분쟁이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막 불이 붙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도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다가 지금 유럽 경기도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미국이 작년 2분기, 올 2분기에는 작년 대비 한 2.1% 성장하고 3분기도 한 3% 정도 성장할 거라고 수치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지금 결국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경제들이 좋지 않으면 근데 미국도 이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거든요. 결국 그 글로벌리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조금 오래 상저하고를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상저하고에 지금 근거해서 경제 시나리오들을 짜는 것들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도 그 화웨이 사태가 지금 터지면서 지금 뭐 앞을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부동산 발로 시작한 거에서 지금 화웨이 사태 말씀해주신 네. 거 결국은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중국은 예전에 일본이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플라자 합의로 환율을 막 인상당하고 했을 때 그때랑 비슷한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뭉치는 경제죠. 예. 해외에 있는 자산도 갖고. 근데 중국은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랑 결과적으로 일본은 사이가 좋았던 편에 비해서 지금 미국, 일본의 사이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가적으로 중국 경제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엔 금융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종 금융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금융 당국이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 사고들이 있고 뭐 횡령 사건들이 금융회사에서 자꾸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금융회사에다가 내부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CEO가 각 금융기업들의 CEO가 각 그 임원들에게
내부 통제에 당신은 요거를 하고 당신은 요거를 하고 이런 기준들 그러고 업장들을 딱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준수하고 금융위원회에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지만 산업계에서 예. 비슷하게 이 CEO에게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굉장히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규제인 것 같은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도 도입까지의 굉장한 진통이 좀 있었고 도입 이후에도 이게 지금 적절하게 잘 적용되고 있냐의 논란이 있거든요. 이런 규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면책 조항도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야라고 하면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조항도 있긴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금융회사 보통 저희가 보면 금융지주회사들의 직원들은 수만 명이거든요. 예. 그 중에 한두 명의 어떤 정말 개인적인 일탈을 그러면 과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다 걸러낼 수 있느냐. 다만 분위기 자체는 엄격하게 가는 분위기이지만 이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을 때 과연 그것을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합당한 일이냐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